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절 인기 밑반찬 3가지 야물딱지게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도라지 진미채 무침. 도라지 200g은 물 약간을 붓고 설탕 2큰술을 넣어 바락바락 치대며 주물러 주어 쓴맛을 제거합니다. 여러 방법을 해보았지만 설탕이 쓴물 제거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거무튀튀한 물이 나오고 거품이 살짝 생길 만큼 주물러준 도라지는 2번 물에 헹구어 물기를 꼭 짜둡니다. 진미채 100g은 얇은 것보다는 도라지와 비슷하게 도톰한 것으로 너무 두꺼우면 찢어주고 긴 것은 잘라주며 정리합니다. 이어 비린맛을 없애주기 위해 1차로 맛술을 두른 후 밀가루 반죽하듯이 꾹꾹 눌러가며 버무려 줍니다. 이때 진미채가 수분기가 너무 없으면 물을 살짝 분무해주면 좋습니다. 맛술을 충분히 흡수시켜 주었으면 확실히 비린맛은 얼씬도 못하도록 2차로 끓는 찜통에 펼쳐 넣은 후 5분간 쪄줍니다. 5분 후 찜통에서 살균 스팀과 함께 촉촉하고 구수하게 익혀진 진미채는 그릇에 덜어내어 한김 식혀줍니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 물에 담궈 건진 진미채와는 확실히 비린맛이 없고 쫀득한 식감이 있습니다. 도라지 무침과는 실과 바늘인 오이 1개는 반으로 갈라 오이 속을 커피 수저를 이용해 말끔히 긁어내고 어슷썰기 합니다. 오이 속을 긁어내야 물이 많이 생기지 않고 오이가 끝까지 오독오독하고 무침이 깔끔합니다. 이어 어슷썰기한 오이는 커피 수저로 꽃소금 깎아서 1티스푼과 설탕 역시 깎아서 1티스푼을 뿌려 버무린 후 5분간 절임을 합니다. (5분) 후 잘 절여진 오이는 물에 헹구지 않고 2주먹 불끈 쥐고 물기를 꽉 짜줍니다. 이렇게 해서 명절이라고 특별히 진미채까지 추가해서 도라지, 진미채, 오이까지 준비했습니다. 양념장을 만들기에 앞서 대파는 흰 부분으로 2분의 1 뿌리를 곱게 썰어주고 양념장을 만들어 줍니다. 진미채가 들어가는 도라지 무침은 고추장이 약간 들어가야 제맛입니다. 고추장 2분의 1 큰술과 진간장 2큰술, 감칠맛을 내줄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1큰술과 식초 4큰술, 윤기와 단맛을 내줄 올리고당 1큰술, 마늘 듬뿍 1큰술, 고춧가루 4큰술, 묵직한 단맛을 내줄 설탕 깎아서 2분의 1 큰술, 썰어놓은 대파, 그리고 통깨를 뿌려 버무린 후 양념장을 완성합니다. 이때 단맛, 짠맛, 신맛은 기호에 맞게 맞춥니다. 양념장이 완성되었으면 먼저 도라지와 진미채를 넣은 후 양념이 골고루 배이도록 바락바락 주물러 묻혀줍니다. 빨갛게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오독오독하게 절임해 놓은 오이를 넣어 묻혀주면 명절 밑반찬으로 기름진 음식으로 느끼해진 속 해장해주는 새콤달콤 매콤한 진미채 도라지 무침 완성입니다. 두 번째, 꽈리고추 고추장 멸치볶음. 멸치 60g은 중멸치, 국멸치 모두 좋습니다. 저는 국멸치를 대가리와 내장을 떼어서 깔끔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고추장 멸치볶음은 개인 취향이겠지만 구수함이 진한 국멸치가 씹는 식감과 함께 더욱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게 매콤한 꽈리고추 50g은 양념이 쏙쏙 들도록 2에서 3등분으로 썰어 준비해 놓습니다. 볶음 양념장을 만들어 줍니다. 멸치의 비린맛을 중화해줄 고추장 1큰술과 마늘 1/3 큰술, 역시 비린맛을 없애주고 양념을 조화롭게 해줄 맛술 3큰술, 진간장 1큰술, 깔끔한 단맛과 윤기를 내줄 조청 2큰술, 조청이 없으면 물엿 올리고당도 좋습니다. 그리고 양념장에 진한 찰기를 위해 고춧가루 3분의 2 큰술을 넣어 양념장을 완성합니다. 본격적인 볶음을 하기 전 중불로 달궈진 팬에 식용유 1큰술을 둘러주고
손질된 멸치를 달달 볶아 비린맛을 날려줍니다. 단 멸치는 과자처럼 바싹 볶지 않습니다. 구수한 향이 올라올 만큼만 볶음을 한 후 접시에 덜어내어 펼쳐 놓습니다. 멸치 볶았던 팬을 키친타올로 닦아낸 후 다시 식용유 한 큰술을 두르고 약불 상태에서 꽈리고추를 넣고 파릇파릇하고 간이 되도록 꽃소금 2꼬집을 뿌려 매콤한 향이 올라올 만큼만 살짝 볶아줍니다. 매콤한 고추향이 올라올 때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부어 꽈리고추에 양념이 들도록 살짝만 볶아줍니다. 이때 양념장에는 조청과 고춧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순식간에 양념장이 쫄아들므로 멸치의 양념이 부족하지 않도록 너무 졸이지 않습니다. 알맞게 양념장과 꽈리고추가 볶아졌으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스불을 꺼줍니다. 가스불을 끄고 바글바글 끓는 양념장에 기포가 없어졌을 때 볶아놓은 멸치를 넣고 세상 편하게 양념과 무침을 합니다. 대부분 양념을 끓이면서 멸치를 볶아 양념이 타면서 급속도로 양념이 쫄아 실패할 확률이 높으나 이 방법대로라면 실패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 한 큰술과 통깨 솔솔 뿌려주면 반찬 뚜껑 단단히 닫아 놓아야 하는 밥도둑 꽈리고추 멸치볶음 완성입니다. 세 번째, 연근 조림. 연근은 깨끗이 씻은 후 필러를 이용해 껍질을 말끔히 벗겨줍니다. 이어 0.5cm 정도의 굵기로 썰어준 후 뿌연물이 없어지도록 2번에서 3번 헹구어내고 아린맛을 제거하기 위해 식초물에 20분간 담궈 두도록 합니다. 이번 연근 조림의 풍미를 확 올려줄 청원고추는 씨를 제거한 후 곱게 썰어 준비해 놓습니다. 20분간 식초물에 담궈둔 연근은 2번 헹구어 식초의 향을 씻어내고 체에 받쳐 둡니다. 조림 간장 양념을 만들어 줍니다. 가스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양념 중 설탕을 충분히 녹여준 후 한 컵 분량의 양념 간장물을 덜어내어 준비해 놓습니다. 예쁜 갈색의 빛깔 좋은 연근 조림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어 완성된 양념 간장물에 연근을 넣고 불에 새기는 강불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 조림을 시작합니다. 강불 상태에서 국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불에 새기는 중불이나 중약불 상태로 낮추고 뭉근히 조림을 합니다. 또한 연근을 조리는 동안 2번 정도는 위아래로 연근을 뒤집어 주어 골고루 색깔과 간이 배이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근에 조림장이 배어 어느 정도 갈색빛이 나고 조림장이 현저히 쫄았을 때 덜어내었던 양념 간장물을 부어주어 2차 조림을 시작합니다. 예쁜 갈색 빛깔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며 마찬가지로 처음엔 강불, 끓어오르면 중불이나 중약불로 조림을 하면서 한두 번 뒤적여 줍니다. 조림 간장이 쫄았을 때 썰어놓은 청원고추와 분량의 조청을 넣고 불에 새기는 강불로 올린 후 주걱으로 계속 뒤적여 줍니다. 점점 연근의 색깔이 진한 갈색빛이 나면서 농도가 생겨 쫀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갈색빛과 쫀득함이 나왔을 때 가스불을 끈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고소함과 윤기를 내줄 분량의 들기름과 통깨를 솔솔 뿌려주면 영양학적으로 두말하면 잔소리이면서 맛 또한 그에 못지않는 연근 조림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